정우진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쳐다봤다. 의붓 동생 민호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민호의 아내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의 옆모습이 보였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의 목선이 우아했다. 형님, 집중하세요. 신호등이요. 민호의 목소리에 우진은 가들짝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수석의 지연이 잠에서 깨며 눈을 비볐다. 다 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다. 응. 거의. 우진은 짧게 대답했다. 20년 전 그들은 서로에게 여보라고 불렀었다. 지금은 응으로 대화가 끝났다. 펜션에 도착하자 민호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형님, 여기 진짜 좋네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우진은 민호의 뒤에서 내리는 수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버렸다. 수진은 검은색 레깅스에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크림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레깅스는 그녀의 다리 라인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니트는 몸에 딱 맞아 가슴의 곡선이 또렷이 보이며 한껏 파인 넥라인으로 윗가슴이 휘니 드러났다. 차에서 내리며 몸을 숙이는 순간 니트 안쪽으로 말랑해 보이는 가슴과 레이스 브라가 살짝 보였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다가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의 손이 우진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다. 불과 2초 정도였지만 우진의 피부에는 그녀의 손길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잘 지냈어. 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지냈어요. 수진의 눈이 우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 속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호기심, 기대, 아니면 도발.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지연과 민호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리 방은 저쪽이고 형님 부부는 이쪽 방 쓰세요. 민호가 가방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저녁 준비 시작할까요? 지연이 부엌으로 향했다. 우진도 따라가려는데 수진이 먼저 우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은 피곤하실 테니까 쉬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지연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라스로 나갔다. 민호가 밖에서 고기를 꺼내고 있었다. 부엌에는 우진과 수지 둘만 남았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야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진은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칼을 집었다. 수진이 우진의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녀의 어깨가 우진의 팔에 닿았다. 양파는 제가 썰게요. 형님은 고기 양념하세요. 수진이 우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우진의 손등을 스쳤다. 부드러웠다. 손톱은 짧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연핑크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우진은 고개를 돌려 고기를 양념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 옆에 수진에게 향했다. 그녀가 양파를 썰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자 니트가 등 쪽으로 당겨지면서 허리 라인이 드러났다. 레깅스 위로 속옷 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티팬티를 입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입지 않았거나 우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48년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를 의식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형님, 저 요즘 필라테스 하거든요. 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 그래서 몸이. 우진은 말을 멈췄다. 너무 솔직한 말이 나올 뻔했다. 몸이 어때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우진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 장난스러운 빛이 스쳤다. 아니, 그냥 건강해 보인다고. 우진은 어색하게 말을 돌렸다. 건강해 보여요? 수진이 웃으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냥 건강해 보여요. 다른 건 없어요. 우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수진의 몸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이었다. 바닐라와 머스크가 섞인 것 같았다. 수진 씨가 관리를 잘하는 것 같네. 우진은 최대한 평온한 척 대답했다. 만져보실래요? 수진이 갑자기 우진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팔뚝에 갖다 댔다. 필라테스 하면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져요. 우진의 손바닥에 수진의 팔뚝이 닿았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었다. 우진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수진이 우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형님 손 따뜻하네요.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바로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황급히 손을 뺐다. 민호가 들어왔다. 형수님, 고기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민호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 가져가. 지연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민호는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순간적으로 우진과 수진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진이 입술을 살짝 깨물며 웃었다. 그 미소는 분명한 신호였다. 이건 위험하다. 우진은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저녁 준비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가다가 발을 헛디뎠다. 수진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우진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괜찮아? 우진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니트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뜨거웠다. 고마워요, 경리. 수진이 우진의 가슴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이 우진의 가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우진의 심장 박동을 느끼려는 듯이. 접시 괜찮아? 우진이 물었다. 접시는 괜찮은데. 수진이 우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형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에 올려져 있었고 그녀의 몸은 자신과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다. 저녁 준비 다 됐나? 지연의 목소리가 테라스에서 들렸다. 수진은 천천히 우진에게서 몸을 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 됐어요. 우진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진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다. 이 여자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아니, 우진 자신이 뭘 원하는 걸까? 식탁이 차려지고 내 사람이 둘러앉았다. 수진은 우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우진을 쳐다봤다. 그 시선이 우진의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다. 저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소주병이 벌써 3개나 비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민호는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다. 수진은 우진의 술잔을 계속 채워주었다. 형님, 담배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우진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아, 맞다. 편의점 가봐야겠네. 저도 같이 갈게요. 산책도 할 겸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 근데 너 담배 안 피우잖아. 민호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바람 쐬고 싶어. 답답해서. 수지는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진은 지연을 쳐다봤다. 아내는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녀올게. 우진이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밖은 쌀쌀했다. 10월 초의 평창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졌다. 수진이 팔을 감싸며 몸을 떨었다. 추워. 우진이 물었다. 조금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진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었다. 이러면 따뜻해요. 우진의 팔에 수진의 가슴이 밀착되었다. 니트 위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다. 우진은 팔을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두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펜션에서 편의점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시골길이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형님, 저기 별 좀 보세요. 진짜 많죠.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네. 우진도 하늘을 쳐다봤지만 시선은 자꾸 옆에 수진에게 향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의 수진은 묘하게 아름다워 보였다. 형님. 수진이 걸음을 멈추고 우진을 쳐다봤다. 요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우진은 대답을 망설였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형님 표정이 피곤해 보여서요. 마치 저같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같이? 네. 저도 요즘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무감각하게.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우진은 수진을 다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호하고는 안 좋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심심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 반복이요. 수진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설레는 일이 없어졌어요. 우진은 공감이 갔다. 자신도 똑같았으니까. 나도 비슷해. 20년을 같이 살다 보니 뭐랄까 서로가 공기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공기요? 수진이 웃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대화도 별로 없고. 밥 먹었어. 씻었어. 잘래. 이런 말들만 오가지. 민호랑도 그래요. 요즘엔 섹스도 안 해요. 수진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진은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를 동생의 아내와 나누게 될 줄은 몰랐다. 아, 그래? 우진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의무처럼 하는 거죠. 5분이면 끝나요.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형님은 어때요? 나도 비슷해. 우진은 인정했다. 지연하고도 그래. 이제는 손도 안 잡아. 외롭죠? 수진이 우진의 팔을 더 세게 껴안았다. 외롭지. 우진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편의점에 도착했다. 우진은 담배를 샀고 수진은 초콜릿을 샀다.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초콜릿을 하나 꺼내 우진의 입에 넣어 주었다. 맛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응.
우진이 씹으며 대답했다. 형님, 입 좀 벌려봐요. 초콜릿이 입술에 묻었어요. 수진이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우진의 입술을 닦아주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우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의 얼굴이 가까웠다. 그녀의 입술이 보였다.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수진이 손수건을 치우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우진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수진 씨. 우진이 이름을 불렀다. 왜요, 형님? 수진의 눈이 우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뭐 하는 거야? 우진이 물었다. 글쎄요. 형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수진의 손이 우진의 가슴에 올려졌다. 우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여자를 안고 싶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이성이 그를 붙잡았다. 우리 돌아가야 해. 네. 수진이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우진의 가슴에 올려져 있었다. 근데 형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수진 씨 때문이야.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수진이 속삭였다. 형님 때문에 제 심장도 빨리 뛰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가로등 아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명의 외로운 중년 남녀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가요. 수진이 먼저 몸을 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우진의 팔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세게. 펜션으로 돌아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했다. 펜션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돌아가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펜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진은 얼어붙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TV만 켜져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지연이 민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서로 마주 보고 앉은 채 껴안고 있었다. 뭐야? 우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수진도 그 광경을 봤다. 그녀의 손이 우진의 팔을 꽉 잡았다. 지연과 민호가 웃고 있었다. 민호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지연의 손은 민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우진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화가 났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동생 무릎에.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죄책감의 해소, 아니면 정당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지연도 외로웠던 거야. 수진이 우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형님. 우진은 수진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도 당혹감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흥분, 기대. 민호와 지연이 우진과 수진을 발견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왔어. 민호가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연도 민호의 무릎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저 우진을 쳐다보며 웃었다. 담배 샀어? 우진은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응.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우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우진도 반사적으로 수진의 허리를 감쌌다. 네 사람 모두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민호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술 한 잔 더 할까? 분위기 좋은데. 그래. 우진이 대답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리 배치가 달랐다. 우진이 옆에는 수진이 앉았고 민호의 옆에는 지연이 앉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소주잔이 다시 채워졌다. 민호가 먼저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즐겁게 보내자고. 잔이 부딪혔다. 우진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형님, 형수님이랑 사이 좋으시죠?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손은 지연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다. 뭐, 그냥 사는 거지. 우진이 대답했다. 20년이면 긴 시간이죠.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우진의 무릎에 올려졌다. 우진의 몸이 굳었다. 수진의 손이 따뜻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술을 마셨지만 손은 우진의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20년이면 서로 너무 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루하지 않나요? 지루하긴 하지. 지연이 대답했다. 우진은 아내의 얼굴을 쳐다봤다. 지연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래서 가끔은 새로운 게 필요한 거죠.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손이 우진의 허벅지로 이동했다. 새로운 게? 지연이 물었다. 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경험. 수진의 손이 더 위로 올라갔다. 우진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연과 민호가 분명 테이블 아래를 보고 있을 텐데 제시도 이게 소가무도 말리지 않았다. 형님,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술이 셋인가 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우진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아니, 괜찮아. 우진이 겨우 대답했다. 형수님도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민호가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손이 지연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술이 좀 센가 봐. 지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야한 게임 하나 할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무슨 게임? 우진이 물었다. 진실 게임이요.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벌주 한 잔. 민호가 설명했다. 재미있겠는데. 수진이 동의했다. 그래. 해보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민호가 먼저 지연에게 물었다. 형수님, 요즘 행복하세요? 글쎄, 그냥 사는 것 같아.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섹스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민호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갔다.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족하세요? 민호가 다시 물었다. 아니. 지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영악했다. 우진은 아내를 쳐다봤다. 지연이 불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몰랐다. 이번에는 수진이 우진에게 물었다. 형님, 저 어때요? 뭐가? 우진이 반문했다. 여자로서요. 매력적이에요. 수진의 눈이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매력적이야. 어떤 점이요? 수진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만져보고 싶어요? 수진의 질문은 더욱 대담해졌다. 우진은 지연을 쳐다봤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우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우진이 마침내 인정했다. 그럼 만져보세요. 수진이 우진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우진의 손바닥에 수진의 허벅지가 닿았다. 레깅스 위로도 그녀의 살결이 느껴졌다.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다. 우진은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수진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수진이 작은 신음을 냈다. 지연과 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민호의 손도 지연의 허리를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 너무 솔직해지는 거 아니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한 게 나쁜 건가요? 민호가 반문했다. 우리 모두 어른이잖아요. 각자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지연이 물었다. 새로운 자극이요. 형수님도 원하시잖아요. 민호의 손이 지연의 엉덩이에 닿았다. 지연이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우진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의 손은 동생 아내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고 자신의 아내는 동생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우진 씨. 수진이 우진의 이름을 불렀다. 존댓말이 아니었다. 나 지금 너무 흥분돼. 우진도 흥분되어 있었다. 바지 속에서 자신의 성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도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손이 우진의 허벅지 안쪽으로 이동하며 그곳에 가까워졌다. 나도. 우진이 인정했다. 씻으러 갈게. 우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형님,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다. 화장실. 좀 씻고 올게. 우진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진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샤워를 해야겠다. 찬물로 정신을 차려야 했다. 옷을 다 벗 샤워기를 틀려는 순간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우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형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우진은 수건을 집어들고 급히 아랫도리를 가렸다. 수진 씨, 나 지금 옷 안 입고 있어.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우진은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열면 안 돼. 열면 끝이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수진이 틈새로 재빨리 들어왔다. 그리고 뒤에서 문을 잠갔다. 딸깍. 잠금 장치 소리가 작게 울렸다. 수진 씨, 뭐 하는 거야? 나가. 우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싫어요. 수진이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니트를 위로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배꼽이 드러났다. 그리고 레이스 브라가 보였다. 검은색이었다. 가슴의 곡선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수진 씨.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니트가 완전히 벗겨졌다. 수진은 그것을 바닥에 던졌다. 이제 그녀는 상체에 브라만 걸치고 있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녀도 흥분해 있었다. 같이 씻어요, 형님. 수진의 손이 브라 뒤쪽으로 갔다. 훅을 풀었다. 브라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진의 눈이 수진의 가슴에 고정되었다. 완벽했다. 둥글고 탄력 있었다. 유두는 분홍빛이었고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다. 수진 씨. 이러면 안 돼. 우진이 마지막 이성을 붙잡으려 했다. 왜요? 수진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형님도 원하잖아요. 나도 원하고. 밖에 지연이랑 민호가. 알아요. 그들도 지금 우리랑 같은 걸 하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 레깅스를 내리기 시작했다. 레깅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은 검은색 레이스 팬티만 입고 있었다. 우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몸은 예술이었다. 형님 차례예요. 수진이 우진이 들고 있던 수건을 잡아당겼다. 안 돼. 우진이 수건을 붙잡았지만 수진은 더 세게 당겼다. 수건이 벗겨졌다. 우진의 몸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의 성기는 이미 완전히 발기해 있었다. 숨길 수 없었다. 수진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형님, 완전히 흥분하셨네요. 미안. 우진이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가리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 기분 좋아요. 수진이 우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의 몸은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다. 수진 씨. 우진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진 씨. 수진도 우진의 이름을 불렀다. 존댓말이 사라졌다. 수진의 손이 우진의 가슴에 올려졌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복근을 따라 배꼽을 지나 더 아래로. 우진이 신음을 냈다. 수진의 손이 자신의 성기를 잡았다. 커요. 수진이 속삭였다. 손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아래로. 수진아. 그만. 우진이 말했지만 그의 허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의 손놀림에 맞춰. 싫어요. 더 하고 싶어요. 수진의 다른 손이 우진의 목을 감싸며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 가까이 당겼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0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있었다. 수진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달콤했다. 초콜릿 맛이 났다. 수진의 혀가 우진의 입 안으로 들어왔다. 우진의 혀와 엉켰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키스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진의 손이 수진의 엉덩이를 잡았다. 꽉 쥐었다. 수진이 신음을 냈다. 응.
씻자. 우진이 키스를 멈추고 말했다. 응.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이 두 사람의 몸에 쏟아졌다. 수진이 바디워시를 짜서 우진의 가슴에 발랐다. 거품이 생겼다. 그녀의 손이 우진의 몸을 구석구석 씻기기 시작했다. 기분 좋아요? 수진이 물었다. 응, 너무 좋아. 우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진의 손이 우진의 성기를 다시 잡았다. 비누 거품과 함께 부드럽게 움직였다. 여기도 씻어줄게요. 수진아. 우진의 허리가 떨렸다. 나도 씻겨줘요. 수진이 우진에게 바디워시를 건넸다. 우진은 바디워시를 짜서 수진의 어깨에 발랐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가슴에 닿았다. 수진의 가슴을 감쌌다. 부드러웠다. 손 안에 가득 찼다. 응, 응. 거기. 좋아. 수진이 신음을 냈다. 우진은 수진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더 단단해졌다. 수진의 몸이 떨렸다. 우진 씨, 나 참을 수 없어. 수진이 우진을 밀어 벽에 기대게 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우진이 당황했다. 쉿. 수진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그리고 우진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 아, 우진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수진의 입 안이 뜨거웠다. 혀가 움직였다. 위아래로 원을 그리며 우진은 천장을 올려다 봤다. 샤워 물이 얼굴에 떨어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수진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빨고, 핥고, 빨았다. 우진의 성기는 더욱 단단해졌다. 수진아, 나. 곧 우진이 경고했다. 수진은 입을 떼고 올려다 봤다. 아직은 안 돼요. 더 하고 싶어요. 수진이 일어났다. 우진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젖은 몸이 밀착되었다. 수진의 가슴이 우진의 가슴에 눌렸다. 우진 씨, 나 가져요. 수진이 속삭였다. 여기서 우진이 물었다. 지금 여기서. 수진의 손이 자신의 팬티를 내렸다. 마지막 장벽이 사라졌다. 우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본능만이 남았다. 우진이 수진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다리가 우진의 허리를 감쌌다. 벽에 그녀를 기대게 했다. 들어와. 우진 씨. 수진이 간청했다. 우진의 성기가 수진의 입구에 닿았다. 젖어 있었다. 뜨거웠다. 천천히 들어갔다. 수진의 안이 우진을 조였다. 수진이 신음을 냈다. 조여. 너무 조여. 우진도 신음했다.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샤워물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신음 소리가 작은 화장실 안을 채웠다. 우진 씨. 좋아. 너무 좋아. 수진이 우진의 목을 감싸며 외쳤다. 나도. 수진아. 나도. 우진이 대답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만의 세계였다. 물이 계속 쏟아졌고 두 사람은 계속 움직였다. 절정을 향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우진과 수진은 젖은 머리와 몸으로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기지 않았다. 지연이랑 민호는 우진이 작게 말했다. 방에 있을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안쪽 침실 문이 닫혀 있었다. 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했다. 여자의 신음소리, 남자의 거친 숨소리. 우진의 가슴이 아팠다. 아니, 아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감도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 우진 씨. 수진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방으로 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손을 잡고 반대편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잠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창밖으로 달빛만이 들어왔다. 침대가 보였다. 깨끗한 흰색 이불이 깔려 있었다. 우진 씨. 수진이 우진을 껴안았다. 나 후회 안 해요. 나도.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후회 안 해.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음미하듯이. 수진이 가운을 벗었다. 우진도 벗었다. 두 사람은 다시 벌거벗은 채로 서로를 마주했다. 침대로 가요. 수진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침대 위로 쓰러졌다. 이불이 푹신했다. 수진이 우진 위로 올라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우진의 얼굴에 늘어졌다. 이번에는 천천히 해요. 아까는 너무 급했잖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우진의 목에 키스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가슴에, 배꼽에, 더 아래로. 우진의 몸이 반응했다. 다시 단단해졌다. 또 준비됐네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때문이야. 우진이 대답했다. 수진이 우진 위에 천천히 앉았다. 우진이 그녀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화장실에서와 달랐다. 더 깊이, 더 천천히. 수진이 신음을 냈다.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우진 씨, 좋아요. 수진이 허리를 흔들며 말했다. 나도. 수진아. 우진의 손이 수진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허리를 잡았다.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10분, 20분, 30분.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수진이 먼저 절정에 도달했다. 우진 씨. 나. 그녀의 몸이 떨렸다. 우진을 더 꽉 조였다. 나도. 곧 우진도 한계에 다다랐다. 안 해 해도 돼요. 수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 피이명 먹고 있어요. 수진이 우진의 입술에 키스했다.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 안에서 절정을 맞이했다. 그의 몸이 경직되었다가 풀어졌다. 두 사람은 그대로 엉켜 쓰러졌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땀이 흘렀다. 우진 씨.
수진이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진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내일 아침이 오면 현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를 탐했다. 1번, 2번, 3번.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새벽 4시쯤 우진은 잠에서 깼다. 옆에 수진이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잠든 그녀는 천사 같았다.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커튼을 살짝 열었다. 달이 밝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평창의 새벽은 고요했다. 우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후회하는가? 아니,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지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우와 함께 자고 있을까? 그녀도 자신처럼 후회하지 않을까? 문득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화장실로 가는 소리. 우진은 자신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보였다. 지연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복도 한가운데서 새벽 4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못 자겠어? 응, 너도? 우진이 대답했다. 응.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 오늘 밤 처음으로 서로를 배신했다. 아니,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둘 다 원했으니까. 우진. 지연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나도 미안해. 우진도 사과했다. 우리,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지? 지연이 물었다.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지연이 한 발짝 다가왔다. 나, 후회는 안 해. 이상하게도. 나도. 우진이 인정했다. 우리, 너무 오래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20년 동안.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한테 무관심했어. 우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부가 아니라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았잖아.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2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사랑, 권태, 무관심, 그리고 오늘 밤의 배신. 내일 아침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 우진이 대답했다. 그래.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 너도. 지연이 돌아서서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순이, 어디 갔다 왔어요? 화장실. 지연의 대답이 들리고 문이 닫혔다. 우진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몸은 조각상처럼 아름다웠다. 우진은 침대에 다시 누웠다. 수진이 무의식 중에 우진에게 파고들었다. 응, 응. 우진 씨. 잠꼬대였다. 우진은 수진을 껴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내일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될까? 내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 어색하게 집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그 이후는 이 일을 잊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까? 우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밤 이후 내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평창의 산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펜션 안은 고요했다. 2개의 침실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악몽을. 우진의 방에서 수진이 잠에서 깼다. 그녀는 우진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수진은 손을 뻗어 우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자극이었을까? 수진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밤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안쪽 방에서 지연이 민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2 사람은 깨어 있었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순이.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후회해요? 민호가 물었다.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 너는 나도요. 형수님이 아름다워요. 민호의 손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민호야. 지연이 민호를 쳐다봤다. 우리 이거 한 번만 하는 거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 모르겠어요. 형순이. 솔직히 또 하고 싶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욕망이 있고 매력이 있고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연이 물었다. 형, 똑같을 거예요. 수진이랑 행복해 보였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2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오전 7시. 알람이 울렸다. 우진이 눈을 떴다. 옆에 수진이 없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씻고 있는 것 같았다. 우진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말로 어젯밤 일이 일어난 거야? 몸의 감각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근육이 아팠다. 특히 허리가. 화장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그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어젯밤의 니트와 레깅스. 깼어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어색함은 없었다. 응, 너는 벌써 씻었어. 우진이 물었다. 네, 일찍 일어났어요.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다. 우진 씨, 응, 응, 어젯밤 고마워요. 수진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니. 나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어요. 민호는 나를 그렇게 안 봐줬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나도 오랜만에 남자로 느껴졌어.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우진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계속 만날 것인가? 불륜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 것인가? 모르겠어. 일단, 오늘은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진이 대답했다. 알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진의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씻고 나와요. 아침 준비할게요. 수진이 방을 나갔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복잡했다. 머리가 아팠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나왔다. 거실에서는 이미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다. 지연과 수진이 함께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다. 형님,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잤어. 우진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내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계란찜, 김치찌개, 밥. 평범한 아침 식사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네 사람 모두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가끔 시선이 마주쳤다. 우진과 수진, 지현과 민호, 그리고 우진과 지영. 맛있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형순이. 수진이 대답했다. 수진 씨가 더 많이 했어. 지연이 웃었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내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제안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이렇게.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 모두 서로를 쳐다봤다. 지연이 먼저 대답했다. 그래, 좋을 것 같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좋아요. 우진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내 사람은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평창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 사람의 새로운 관계도. 펜션을 떠나며 우진은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다.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우진도 손을 흔들었다. 조수석의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진, 응, 응, 우리 괜찮을까? 지연이 물었다. 우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우진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응,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진이 한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도 우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이 1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진 하루였다. 차가 도로를 달렸다. 평창의 산들이 뒤로 멀어졌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내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